안녕하세요 여러분, 쿠우입니다. 오늘도 호야의 성장 일기를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오늘 올릴 동영상은요, 저 핸드폰에 올려져 있는 5월의 기록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동영상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5월의 기록을 보니까 지금이랑 엄청 다르네요. 완전 아가아가하고 조그맣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순진한 저 눈망울. 지금은요, 성격이 생겨가지고 화도 내고 성질도 부리고 웃기도 잘 웃고 합니다. 이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40일이 지나서 신생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하나하나 걱정은 하지 않았고요. 조금씩 아기와 나의 패턴을 맞춰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3개월 때 가장 큰 이슈는 아기의 태열하고 배앓이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스테로이드를 쓰기 싫어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맘카페를 보면서 이것저것 민간요법을 했었는데요. 많이 후회가 됩니다. 점점 아이가 간지러워하면서 괴로워하거든요. 스테로이드 약을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신생아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아주 저용량의 스테로이드 처방을 해주는 데다가 몇 개월 동안 고생했던 태열도 한 이틀 만에 바로 잡혔거든요. 물론 아기 스스로의 피부 면역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재발이 많이 되는데, 재발될 때마다 발라주면 바로바로 나으니까 아기도 밤에 잠도 잘 자고 얼굴을 긁는 것도 줄어들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사용하기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아이를 그동안 고생시킨 게 좀 후회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분 좋아요? 이때 전호가 처음으로 손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굉장히 감동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태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일본에 있는데 일본 의사가 말하기를 태열은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보다 바로바로 스테로이드를 써서 잡아주는 게 나중에 아토피가 생길 위험도 낮추고 오래되면 오히려 아토피가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죄책감 없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해서 발라줬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이때쯤 좀 손에 힘도 생기는 것 같고 손으로 뭐를 꽉 잡더라고요. 그래서 공을 쥐어줬더니 힘이 없어서 놓치기는 하는데 잘 잡았습니다. 우리 호야는요, 쪽쪽이를 안 좋아하는 아가예요. 지금도 쪽쪽이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고 정말 너무 졸립거나 이럴 때 좀 물려주면은 조금 먹다가 태 뱉어버리고 잠을 잡니다. 아기 때도 그러네요. 저 펜도곰 인형 손에 찹쌀이 들어있거든요. 좀 묵직하고 그래서 애착 인형 겸 옆에다 놓았습니다. 전호는 뒤집기가 좀 빠른 편이었는데요. 지금 이게 57일차 때예요. 벌써 드릉드릉 뒤집기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엄마 머리 잡아 당기기는 15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이때만 해도 3시간 간격으로 새벽에 새벽 수유를 했는데요.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엄청나게 피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야는 자주 개우는 아기였어요. 속역류도 심했고요. 그래서 배앓이도 좀 있었는데 우유를 마시고 나면은 꼭 이렇게 트름을 시켜줘야지 괜찮았고, 트름을 시켜도 개우는 아이였습니다. 이때 터미타임 연습할 때네요. 이때만 해도 고개가 간당간당 하면서 아쉬워하슬했는데 지금은 뭐 완전 날아다니죠.
전호는 배앓이가 좀 있었어요. 분유를 여러 번 바꿨는데 바꿀 때마다 배앓이가 있었고, 어떤 분유는 변이 약간 변비처럼 딱딱해지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해서 밤마다 좀 전호도 울고 저도 울고 힘든 나날이 계속 됐었습니다. 이럴 때는 새벽에 2-3시간씩 전호를 아기띠에 메고 엉덩이를 팡팡 두드리면서 집안을 서성이곤 했어요. 아주 전호야, 아유, 어디였나? 지금 보시면 혓바닥이 조금 하얗게 백태 낀 것처럼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전 분유가 묻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도 안 없어져서 병원에 가봤더니 그 아구창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맘카페를 찾아보니까 한국에서는 아구창도 병원에서 항생제 약을 주셔서 먹으면 낫는다고 되어 있었는데, 일본에 가니까 아이가 어려서 굳이 약 처방을 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셔서 그냥 젖병 소독을 더 철저히 하고 그냥 경과를 지켜보는 걸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약인지 4개월 넘어가니까 저절로 없어지고 지금은 혓바닥이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네, 주먹고기 맛있어요. 아이 맛있죠. 네, 네요. 주먹고기 맛있어. 맛있어요? 왜? 왜요? 부끄러워요? 신생아 때부터 놓았던 전호의 1호 장난감인 아기 체육관도 이때쯤부터 슬슬 관심을 보이고 가지고 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이고. 전호는 수유량이 계속 늘지가 않았어요. 분택이라고 하기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수유량이 너무 적어서 이때만 해도 뭐 80, 정말 많이 먹을 때 100 이 정도였고, 지금도 다른 5개월 아기에 비해서는 한 번에 먹을 때 많으면 뭐 200 먹을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110에서 13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먹고 있고요. 그래서 수유텀도 길게 못하고 3시간에 한 번, 2시간 반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그렇게 수유를 하고 있습니다. 맘카페나 인터넷을 보면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은 만큼 뭐 아기가 통잠을 잔다 이런 얘기가 써져 있었는데요. 우리 아기는 많이 안 먹어도 통잠은 저절로 자기 시작했어요. 수달로. 중간에 수유를 하지 않아도 저녁 7시 반,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쭉 자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몸무게가 늘지를 않아서 저는 오히려 새벽 수유를 최근에 부활시킨 케이스입니다. 조금만 기다릴까요? 새벽 수유라고 해도 밤 12시에서 1시 언저리에 아이가 뒤척임이 보이면 그때 우유를 타서 먹이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먹고 나서 아기가 5시 반에서 6시까지는 또 쭉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여섯 시간 통잠을 자는 게 2번 이어지는 거죠. 수면 교육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힘들지만 않으면 아기를 안아서 재우는 것도 아기한테 나쁠 것은 없다라는 걸 보고 저는 그냥 아기를 많이 안아주고 싶어서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자겠지 하는 심정으로 아기를 안아 재웠고요. 지금은 아기가 졸려할 때 토끼 인형을 안겨주고 쪽쪽이를 물리거나 등을 토닥여주면은 스스로 자기도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푹 자고 일어났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울지 않고 혼자 제가 깔 때까지 누워있고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웃으면서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에 사는 환경상 태어나자마자 모자동실로 24시간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꼭 쭉 가졌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아기가 배고픔 신호를 보낼 때 울기 전에 바로 캐치를 해서 우유를 주어서 그런지 지금도 배가 고파도 이렇게 이렇게 배고프다는 신호를 하고 울지를 않아요. 아무래도 배고프다는 신호를 하면 엄마가 곧 우유를 준다는 거를 아기가 기억하는 것 같아요. 수건을 먹으면 안 돼요. 알았죠? 밥 먹자. 밥 먹자. 전호 씨 손을 내리세요. 밥을 먹.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인터넷을 참고하고 책을 보고 하는데 여러 가지 썰이 많아요. 정반대되는 의견들도 있고요. 근데 제 아기에게 무엇이 잘 맞을지는 엄마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요. 엄마와 아기가 가장 편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육아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면 교육도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오히려 수면 교육을 하는 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 것 같아서 수면 교육도 안 했고요. 뭐 우유를 줄 때 수유를 할 때 뭐 말을 시켜야 된다, 뭐 다정하게 말을 하면서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오히려 저희 아기는 말을 시키면서 수유를 하면 장난하고 말을 하느라고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용히 수유를 하는 게 우리 아기에게는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수유를 하고 있는데요. 150일 만 5개월이 지난 지금요, 수면 교육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입면도 잘 되고 잠연장도 잘 되는 편이고 통잠도 스스로 자기 시작했고요. 수유량도 서서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가 되면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면 알아서 다 아기가 발달에 맞게 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아파도 불구하고 좀 열심히 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터미타임입니다. 터미타임은 아기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조금 개입을 해서 연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생아 때부터 엎드려 놓고 터미타임을 연습을 좀 시켰는데 싫어했어요.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팠는데 그래도 계속 쭉 시켜서 그런지 지금 5개월이 막 지난 상태인데 뒤집기, 배밀이까지 하고 정말 코와 힘이 좋아요. 발달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기가 때가 되면 스스로 입면도 잘하고 잘 잡니다라고 했는데요. 그건 이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이야기고요. 3개월 때는 아기가 스스로 입면도 잘 못하고 저희 아기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이템 뭐 낮잠 베개 뭐 이런 것도 많이 사고 해봤는데 제일 좋은 거는 아기를 안고 토닥이면서 그냥 같이 안고 자는 거였고요. 이래도 될까 싶었는데 아기를 안고 계속 재워도 때가 되면 자기 스스로 아기 엄마가 앉는 걸 불편해서 내려달라고 하고 내려서 스스로 좀 누워서 자고 이런 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연령대는 3개월 이때는 아기가 많이 울고 하면은 너무 막 마음 아파하시면서 수면 교육 한다고 독하게 하지 마시고 마음 아프신 분들은 그냥 저처럼 아기띠로 하거나 안아서 재우시더라도 때가 되면 아기가 스스로 자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안아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가 조금 물체를 쥐고 싶어 할 때부터 저는 이제 손목에 끼는 치발기를 사서 줬어요. 사서 줬는데
곧잘 잡고 물고 뜯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입을 잘 못 찾는다 싶더니 2, 3일 지나니까 알아서 입을 잘 찾아서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전어야. 그리고 이맘때는 이때쯤은요 머리가 너무 막 뒤에가 절벽인데다가 막 사경이 의심되고 막 너무 걱정이 됐어서 인터넷을 막 맨날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코네드도 막 그러고 지금 엎드리기 시작하면서 코네드는 점점점 내려오고요. 머리가 내려오면서 뒤에 납작한 뒷머리는 점점 동그랗게 차오르기 시작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때쯤 뒷머리가 너무 납작해서 걱정이 돼서 도나츠 베개 막 이런 거 사서 줬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나츠 베개를 사서 줬더니 머리가 그 도나츠 모양으로 동그랗게 한가운데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모양이 남아있어요. 그 조금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이때쯤 폭풍 옹알이도 시작됐어요. 지금은 옹알이는 오히려 좀 줄었고 돌고래 소리를 많이 내는데 이때는 진짜 막 와우 하면서 뭐 얘기가 있다는 듯이 저한테 말을 많이 걸고 스스로 혼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이때 많이 아기랑 같이 옹알이로 대화를 해주시면은 아기가 재미있어서 그런지 빨리빨리 옹알이가 느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 그랬구나. 아이고, 어떡해? 그랬어. 아유, 그랬구나. 그랬구나. 저희 전호는 어릴 때부터 그 목욕을 좋아하는 아기라서 거의 울지 않았어요. 너무 졸리고 배고플 때 억지로 목욕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목욕을 하면 항상 방긋방긋 웃고 목욕을 하다가 잠이 들 정도로 목욕을 좋아하는 아기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호의 목욕 모습을 영상을 보면서 오늘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호의 3개월 성장 기록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4개월 성장 기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보면 야 진짜 그래. 관심이 많아.